부자들이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시간 4가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에게는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다루며 특히 4가지 시간만큼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해요. 과연 어떤 시간들일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아침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아침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며 5분만 더를 외치고 있을 때 부자들은 이미 일어나서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시작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새벽 이슬 맞은 꽃밭을 가꾸듯이 말이에요. 이들이 아침에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운동을 통해 몸의 엔진을 달구고, 독서로 머리를 깨우고,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죠.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트레드밀에서 독서를 한다고 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20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침 시간의 뇌는 마치 깨끗하게 포맷된 컴퓨터처럼 가장 집중력이 높고 창의적이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남의 일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부자들의 아침은 절대 급박하지 않아요. 마치 여유로운 일요일 브런치를 즐기는 것처럼 차분하고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을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하는 시간으로 여기거든요. 메시지 확인이나 뉴스 읽기 같은 수동적인 활동 대신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재확인하고 하루를 설계하는 능동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둘째, 약속 시간 전 10분의 마법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약속 장소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딱 시간에 맞춰? 아니면 5분 늦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항상 10분 일찍 도착해요. 이게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10분에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이 10분 동안 부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백스테이지에서 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오늘 만날 사람의 성향, 대화 주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최근 정보를 재빠르게 체크하기도 하고요. 마치 시험 직전에 핵심 요약본을 훑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환경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일찍 도착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조명이나 소음 같은 외부 요인들도 미리 파악해둬요. 마치 장기 고수가 상대의 수를 읽듯이 상황을 먼저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약속 상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허둥지둥 도착한 사람은 숨을 고르느라 바빠서 첫 10분을 날려버리게 되죠. 셋째, 이동 중 시간을 대학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동 시간은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자동차에서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있거나 걸어가면서 생각 없이 발걸음만 옮기죠. 하지만 부자들에게 이동 시간은 마치 이동하는 도서관이나 강의실 같은 거예요. 이들의 이동 시간 활용법을 보면 정말 감탄스러워요. 지하철에서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자동차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의 팟캐스트로 트렌드를 파악해요. 걸으면서는 음성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기록하죠. 마치 산책하면서 길가의 예쁜 꽃들을 사진으로 담듯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는 더욱 전략적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책 한 권을 완독하거나 기차 안에서 중요한 기획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어떤 부자는 매일 1시간씩 출퇴근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2시간씩 365일이면 730시간,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가치 창출이죠. 이동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적극 활용하는 것의 차이가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넷째, 실패 직후의 시간을 금광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실패 후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에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마치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아픔을 키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실패 직후의 시간은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실패했을 때 부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감정적 반응을 멈추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응급 환자를 보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듯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해부하기 시작하죠. 마치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분석하듯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를 파고들어요. 이들의 실패 분석법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먼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나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죠. 마치 게임에서 패배한 후 리플레이를 돌려보며 실수를 찾아내는 것처럼요. 더 흥미로운 건 부자들이 실패를 수업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 최대한 많은 걸 배워야 본전을 뽑는다는 마인드죠. 그래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경험을 활용해요. 어떤 부자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정리한 실패 노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시간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에요.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시간이라는 토양에 성장의 씨앗을 심는 거죠. 특히 이 네 가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복리 효과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매일 아침 1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사람의 차이, 이동 시간을 학습에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의 차이가 1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니까요.